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폴 케네디의 네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텐데요. 중국이 강대국의 위치에 오르면서 우리는 어떤 걱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까요? 폴 케네디는 어떻게 말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폴 케네디의 위대한 수업, 강대국의 흥망, 중국 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70년대 후반 중국은 경제적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덩샤오핑이 등장하면서였죠. 마오쩌둥 시절 완전히 망가졌던 중국 경제를 덩샤오핑이 부활시키게 되는데요. 덩샤오핑은 경제개혁을 통해 경제 자유화를 허용했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했고 서부 세계와 교류를 권장했죠. 자본주의 국가로 변화를 꾀한 것입니다. 덩샤오핑은 민족주의자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서구 사회로부터 배운다면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국은 그 어떤 강대국보다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했죠. 40년 전만 해도 미국 경제의 10에서 15%에 불과했던 중국 경제는 오늘날 미국을 따라잡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마치 17세기 서유럽 강대국처럼 행동하고 있는데요. 자국 경제를 키운 다음 군사력을 증강하려고 하죠. 현대적인 해군과 공군을 적극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20에서 30년 뒤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한반도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나 인도와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남중국해의 섬들을 무력으로 점거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폴 케네디가 보기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중국의 권력은 확실히 약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껏 힘을 키워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경제성장입니다. 굳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경제성장을 통해 지금처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죠. 하지만 중국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비렐름 2세나 히틀러처럼 폭력적으로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보다 경제력에서 앞서게 되고 아시아에서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걱정들 때문에 아시아는 강대국 체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덩샤오핑 등장 이후로 중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강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역국이 되었고 첨단 기술도 보유하고 있죠. 오늘날 중국은 마오쩌둥 시절의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이 내려오고 시진핑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리더십이 교체된 후에도 과거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연간 5% 이상 성장한다면 중국은 당연히 누구보다 더 커지고 강력해지겠죠? 이렇게 될 경우 자국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국제사회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신흥 강대국은 자신이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어느 정도로 써야 하는지도 잘 모르죠. 이웃 국가들과 분쟁을 일으키는 대신 강대국으로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 행복을 보장해야 하며 1인당 국민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중국은 깨달아야 합니다. 신흥 강대국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변국들과 절대로 분쟁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 강대국의 흥망성쇠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은 경제 성장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무역에 타격을 줄 뿐이죠.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대국이 해야 할 올바른 처세가 분명히 있는데요. 중국이 충분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후에 모범적인 강대국처럼 행동할까요? 중국에게 있어서 남중국해의 섬들을 무력으로 차지하고 미국을 서태평양 바깥으로 몰아내고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힘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행위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이나 중국 자신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폴 케네디가 1980년대 중국이 초강대국이 될 것을 예측한 이유는 중국이 모범적인 성장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고성장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좋은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와 더불어 예측 가능한 세금과 전쟁이 없는 상황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이런 조건 아래에서 국민과 기업인들의 창의성이 발휘되어 해마다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밀은 말했습니다. 덩샤오핑의 중국은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였습니다. 덩샤오핑은 중국인들에게 부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라고 하였고 개인의 재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 것을 주문했죠. 그리고 과거의 끔찍한 통제는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전쟁을 치르지 않을 것이고 내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죠. 국민 개인의 성장을 국가가 가로막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요.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가 되었고 코로나 이전 세계 어디를 가도 중상층 중국인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죠.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폴 케네디는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성장을 누리려면 전쟁이 없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확실히 고성장 시절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지금 중국의 이미지는 차이가 있죠.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만큼 하루빨리 중국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